자, 이제 김현태 그 지금 특임단장과 또 곽종건 사령관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한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오늘 또 발언했던 내용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판단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욱이다. 저 장면 때문에 김현태 지금 이제 단장이 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의 목적이, 아니 국회의원 150명 끌어내려면 사람 묶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무슨 문을 봉쇄하느냐. 문을 봉쇄하면 사람을 끌어내기 전에 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논란이 있어서 얄밉다.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평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저 자리 자체가 대령급이면 사실은 군에서 대통령 앞에서는 거의 뭐 이등병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뭐 케이블 타이 그건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가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도 어제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노상원이 네. 그 자기 임무 후에 기대하는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네, 조끼를 입혀서. 네.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현 장성이 그거를 국회에서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노상원이 김용현이고 또 하나의 노상원이 윤석열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자기 부하들 자기들이 일 시켜놓고 지금 대중 앞에서 자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님께서는 김현태 처벌, 곽종건은 선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정서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끌어내라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어가 없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오히려 그런 정언을 함으로써 끌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윤석열의 지시가 맞았다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까? 두려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검찰 조사 받았던 내용들은 다 헌재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 앉아 계신 재판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질문들, 곤란한 질문들을 할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미 알면서 왜 자꾸 나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 지금 김현태 그 전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유리창을 자기가 지시해서 깨고 들어갔다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고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있는 곳은 국회 아닌데 거기서 더 들어가라고 하는 건, 이건 국회 측 변호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더 들어가라고 하는 건 그건 본청, 본회의장 아니냐라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라, 몇 발자국 더 움직여라, 로텐더 홀 쪽까지는 가라라는 지시로 자기는 알았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고 확실하게 탄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렬하게 증언을 하겠지만 국민들도 두려워하잖아요. 내란 수계가 탄핵이 100% 확실히 될지 말지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두려움이 이 군인들에게는 훨씬 더 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김도희님이 일관성 그렇죠. 있게 김현태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지난번에 김현태 나와서 본인이 거리에서 그 아마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였을 것 같은데, 저희 그때 다 놀랐습니다. 그때에서 용산 자기 앞에서. 부하 직원들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울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팩트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더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이 사람은 본인이 듣고 지시한 행동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시를 할 때 본인 그러니까 곽종훈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곽종훈 사령관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고 추가적인 지시를 할 때 정확하게 뭐 육하원 측에 맞춰서 조목조목 지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그렇죠. 계엄 상황이 난리 났고 헬기 예, 들어오고 예. 본인들 헬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계엄군들은 자기들이 어디 가지도 모르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곽종훈 사령관인가 누군가가 정확한 지시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지시를 듣고 나서 그 뭐 707 단장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150은 넘으면 안 된단다. 빨리 가서 끌어내란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의원 이야기를 그 주어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150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상은 우리가 추론해서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고요. 누구는 저는 사실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팩트를 얘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 기자인데도. 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인간은 존재하니까. 근데 어제 우리 홍장원 1차장이 진술 마치고 헌재 떠나면서 기자들한테 마지막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팩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랐다. 난 얘기를 하고 갑니다.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아프고 사람들이 믿어 주변에. 네. 바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이를테면 김현태 같은 사람은 대단히 보수적인 군부 내에 있는 그 간부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여 전에 얘기했어. 저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그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조직에서 사실을 말했다는 네. 걸로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해서는 안 박혔어요.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 근데 당시에 뭐 케이블 타이 용도 같은 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과 조직 내 압력에 따라서 다소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